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모던 버트라는 논문인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능은 그 전 것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메모리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그 속도 면에서 개선점이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좀 관심 있게 앞으로도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자체도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아 갖고 저희가 랭귀지 모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 논문이었거든요. 그래 갖고 요걸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던 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인코더 모델로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로 만든 아키텍처잖아요. 어 근데 저희가 요즘에 LLM에서 생성형 모델을 많이 쓰고 있지만 생성형 모델을 씀에 있어서 저희가 레그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때 저희가 레그라는 과정을 거칠 때 또 버트 모델을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코더 모델들이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인코더 모델들은 또 작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들, 그 생성형 모델을 만들면서 저희가 키워왔던 그 기술들을 인코더 모델에 버트 모델에 이제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버트 모델을 이전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갖고 어 일단 논문 소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버트 모델이 아직도 그렇고 나중에 미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되게 저희가 사용 가능성이 되게 높은 넓은 모델이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일단 되게 짧은 토큰이었거든요. 보통 512 토큰, 그래서 뭐 롱 롱포머라든지 엑스포머, 뭐 BG 같은 모델들이 8K 정도의 토큰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수가 굉장히 적었고, 그런 모델 수가 굉장히 적었고, 모던 버트에서는 요거를 이제 8K 토큰까지 이제 입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에서도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논문에서 소개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까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효율성은 확실히 높아진 게 눈에 보였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게 코드 데이터를 되게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된 모델들은 없었는데, 이 8K 길이에서 코드 데이터를, 장문의 코드 데이터를 또 잘 이제 훈련시켰다는 점도 논문에서 되게 강조돼 있고, 아무튼 그런 코드 데이터를 포함해서 어 2조 개의 토큰에 대해서 훈련을 했다. 그래서 복잡 사이즈도 많이 커졌고, 그런 점들이 이 모던 버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모던 버트를 어떻게 이제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던 버트 이전에 모자이크 버트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던 버트는 모자이크 버트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된 버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허깅 페이스에서 바로 모던 버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곧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아직까지는 허깅 페이스에서 직접적으로 요거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려면은 직접 깃에서 다운 받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코드가 그렇게 보기에 편하게 잘 정돈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허깅 페이스에서 얘를 정식으로 지원을 할 때쯤 되면은 라이브러리 지원할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코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 부분에서 어떤 개선 사항들이 있었냐면은 일단 그 트랜스포머의 트랜스포머 부분에서 이제 연구됐던 부분들을 이제 적용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바이어스 텀을 리니어 레이어에서 그 바이어스 텀을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디코더 리니어 레이어 제외한 모든 리니어 레이어에서 바이어스를 이제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레이어 놈에서도 바이어스를 모두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다고 해서 뭐 큰 성능 향상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에 비해서 이제 메모리들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이오스 텀들을 전부 다 리니어 레이에서 바이오스 텀들을 전부 다 제거해서 조금 더 이런 효율성을 볼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을 했는데요. 혹시 이거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간략하게 혹시 다 알고 계시면은 그냥 안 하려고. 해주세요. 그래서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토큰 임베딩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지션 임베딩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갖고 그 사인 코사인으로 해 갖고 그 포지션 임베딩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순서를 딱 정해 갖고 그 순서를 이제 토큰 임베딩하고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토큰 임베딩하고 포지션 임베딩이 서로 그냥 더해주다 보니까 이 위치 임베딩에 토큰 임베딩이 갖고 있는 정보를 조금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큰 임베딩의 정보를 최대한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로터리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토큰 임베딩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 어텐션 블록마다 키하고 쿼리에 이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거를 넣어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이건 그 전에 사용했던 절대 이제 위치 임베딩이 아니라 상대 위치 임베딩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이 G 함수를 보면은 그 저희가 어텐션을 할 때 키가 있고 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에 대해서 모든 어, 아니 쿼리에 대해서 모든 키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갖고 이제 저희가 어텐션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 위치 정보를 아, 안 되는구나. 이 위치 정보를 그 전에는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이제 줬었는데 이제 이 n-n을 통해 갖고 내가 지금 쿼리하고 쿼리 단어하고 키 단어하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라는 그 상대 위치를 이제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 로타리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은 그 전 거하고 다르게
그 정권 상대 위치 임베딩이었고 요건 그 정권 절대 위치 임베딩이었고 이런 류의 것들은 상대 위치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쿼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키 단어와의 거리를 그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토큰 임베딩 벡터를 그대로 일단 보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쿼리와 키에 이제 위치 정보를 반영을 할 건데, 위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냐면은 이걸 이 키 벡터가 있고 쿼리 벡터가 있잖아요. 이거의 내적을 원래 저희가 그 어텐션에 이거의 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벡터들을 지금 위치 임베딩으로 저희가 훼손을 하지 않았으니까 토큰 임베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훼손 각도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는 이 회전 각도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토큰 임베딩 갖고 있던 그 벡터 자체는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8K 토큰을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두 개를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긴 토큰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쿼리하고 키의 상대 위치를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매 어텐션 블록마다 알려주기 때문에 원래 기존 버트에서는 제일 처음에 절대 위치 임베딩을 한 번만 더 해준 상태에서 끝까지 갔는데, 지금 이 로타리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매 어텐션 블록마다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끝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요걸 로타리 포지션 임베딩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전 정규화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버트에서는 그 정규화 과정이 그 뒤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가져와 갖고 이제 더 앞으로 가져오니까 좀 더 효과적이었다, 잘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모델 사이즈가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훨씬 더 이제 사전에 미리 정규화를 해서 어텐션하고 리니어 레이어 거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갖고 요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버트에서는 갤루를 썼었잖아요. 갤루는 뭐 다 아시겠지만 렐루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된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CFD를 써서 원래 그러니까 0으로 전부 다 0 밑에를 0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라운드를 줘갖고 그 그라데이션 뭐 소실이나 폭발을 좀 방지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 쥐겔 쥐쥐쥐쥐쥐루 저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갤루를 좀 더 발전시켜서 게이트 메커니즘이 더 추가된 방법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웨이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좀 더 유용한 정보들은 더 많이 강조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정보들은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서
학습 안정성을 더해주고 과적합도 방지해갖고 일반화 성능을 좀 많이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갖고 요 지, 지, 지겔루를 어, 이제 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에서 일단 요런 네 가지 바이어스 텀을 제거한 거, 그리고 로타리 포지션 임베딩, 그리고 프리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진루, 이렇게 네 가지가 기존 연구된 것들을 가져와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얼터네이팅 어텐션이라는 이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그 입력된 어떤 입력 토큰이 있으면은 그 입력 토큰을 전체에 대한 어텐션 연산을 했잖아요. 모든 레이어에서. 이게 그 허깅 페이스에서 가져온 그 이미지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한 쿼리가 있을 때 모든 키에 대해서 어텐션 연산을 했었는데, 그걸 모든 레이어에서 했었는데, 이 모던 버트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어텐션이 세 번째 레이어마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전체에 대해서 그 글로벌 어텐션을 했으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로컬 어텐션을 해요. 그래서 이거 로컬 어텐션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쿼리 토큰을 중심으로 해갖고 128 토큰을 잘라갖고 128 토큰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그 다른 연구에서 내가 지금 쿼리 토큰하고 가까이에 있는 토큰들만 계산을 해도, 이렇게 로컬로 계산을 해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토큰들과 키 토큰들과 이제 쿼리 토큰은 솔직히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산량과 메모리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들을 이제 잘 적절하게 섞은 게, 매 세 번째 레이어마다는 전체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로컬로 128 토큰 잘라갖고, 코드에서는 딱 128 토큰에서 이 나머지 양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슬라이스에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요것만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래갖고 밑에 나오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로타리 포지션 임베딩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타리 포지션 임베딩 적용을 하는데, 그게 매 어텐션 블록마다 계속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글로벌 어텐션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로컬 어텐션을 할 때하고 이 로타리의 세타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텐션을 할 때는 이제 이 세타 값이 16만이고, 그 다음에 로컬 어텐션을 할 때는 이 세타 값이 1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타 값이 달라지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저희가 아까 토큰 임베딩이 벡터의 각도를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 각도가 이제 세타 값에 따라 갖고 그 각도의 변화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토큰에 대해서 8K 토큰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 변화를 줘야 되다 보니까 좀 더 큰 세타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128 토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세탁 값을 좀 더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 이, 이 로컬에서 세탁 값이 1만인 거는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논문에서 얼핏 보기로는 지금 기본 버트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기본 버트 모델 설정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1만을 줬고, 여기에 이 1만에 이제 상대적으로 글로벌 어텐션을 할 때는 16만, 세타를 16만으로 맞춰서 해줬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로터리를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어 이런 이런 이제 구조에서도 이런 구조를 구현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어텐션과 로컬 어텐션을 따로 어, 어텐션을 모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메모리 효율성하고 이제 연산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모델이 더 효율적이 됐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패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니 배치가 있을 때 각 문장마다 길이가 다른데 가장 긴 문장에 맞춰 갖고 어 전부 다 이 문장이 끝난 뒤에는 패딩 토큰을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패딩 토큰들이 들어있으면 일단 메모리 효율성에서 저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패딩 토큰들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능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패딩들을 제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언패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언패딩들은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이 처음에 패딩이 들어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패딩을 뺀 다음에 그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블록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패딩을 붙여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또 패딩을 빼고 연산하고 패딩 다시 붙여주고 요 과정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었는데, 이 시퀀스 패킹을 도입을 하면은 일단 아이고 일단 이렇게 패딩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패딩 토큰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 붙여갖고 시퀀스 패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밑에서 나오겠지만 이 모델은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에서 조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이 잭드 어텐션 마스크인데, 이거는 이제 플래시 어텐션에서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서로 달라도 연산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시 어텐션에 잭드 어텐션 마스크를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면은 지금 저희가 요 패키지를 만들기 전에 아까 이 원래 갖고 있던 요것들이 원래 어디에 있던 어느 정도 길이의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배치 옵셋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로 이제 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로 전부 다 이어져 있어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라는 거를 이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 어텐션에서
어 이렇게 따로 된 문장들을 또 다시 분리 이 패딩이 없더라도 분리를 해 갖고 연산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어텐션을 이용을 했더니 10에서 20%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플래시 어텐션 3까지 나와 있는데 글로벌 어텐션에서는 플래시 어텐션 3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로컬 어텐션에서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지금 이 토큰에 대해서도 128개에 대해서 해야 되고 예, 감사합니다. 이 토큰에 대해서도 128개, 이 토큰에 대해서도 128개, 이 토큰에 대해서도 128개, 이 토큰에 대해서 128개 이렇게 윈도우가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기능을 현재 그 플래시 어텐션 3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갖고 로컬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는 플래시 어텐션 2를 적용을 해갖고 플래시 어텐션 2를 이용해 갖고 계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컴파일을 사용을 해갖고 10%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델 디자인 넘어가기 전에 혹시 뭔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못 따라잡은 것 같은데 글로벌 어텐션에서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할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다시 한 번만. 글로벌 어텐션 레이어는 네. 플래시 어텐션 3를 사용하는데 그게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 필요가 없어서인 게 맞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필요가 없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게 그러니까 그 글로벌 어텐션을 할 때는 전체 토큰에, 전체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 일단 그 로컬 어텐션을 할 때는 이제 이거 128개씩 끊어야 되잖아요. 128개씩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28개씩 이제 끊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연산이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윈도우가 지금 슬라이딩 된다고는 하지만 이 연산이 병렬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토큰에 대해서 연산을 하든지 간에 쿼리 토큰이 전체로 딱 똑같은 걸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각, 각 키 토큰마다, 각 쿼리 토큰마다 각 키 토큰이 128개라는 사이즈는 똑같지만 안에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로컬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어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키 키 키 사이즈가 이제 입력된 전체 토큰 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로컬 같은 경우에는 128 토큰으로 크기는 128 토큰으로 똑같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쿼리 토큰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 차이점이 있어 갖고 3에서는 아직 이거를 제공을 하지 않고 2에서는 요걸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를 썼다 이건데 설명이 됐나요? 아까보다 이해가 됐는데 네. 어 제가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모델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 디자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딥레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히든 사이즈 같은 파라미터 개수일 때 히든 사이즈가 줄어들고 깊이가 깊어지면은 다운스트림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대신에 레이어가 많아지는 만큼 계산해야 될 그 액티브 펑션이 많아져 갖고 그래서 인퍼런스 속도가 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일단 더 나은 다운스트림 성능을 위해서 딥레로 구조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딥레로 레이어가 많아지는 만큼 이제 인퍼런스에서 느려지니까 이 인퍼런스에서 느려지는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어웨어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하드웨어가 뭐 GPU를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쓰지만 엔비디아 GPU도 되게 종류마다 그 구조 디자인들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의 GPU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GPU의 우리가 사용하는 GPU에 최적화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여기서 위에서 딥레로 때문에 이제 느려지는 추론 속도를 우리가 좀 만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논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에 되게 잘 맞도록 우리는 모델을 디자인을 했다. 그래갖고 요 부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드웨어에 잘 맞는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회사들은 또 지금 인공지능 모델에 잘 맞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요게 계속 서로 이걸 주고받으면서 좀 더 효율적인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도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모델을 디자인하는데도 충분히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거 논문의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일단 이거 한 부분, 두 부분. 약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요거하고 요거 밑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갖고 음, 히든 사이즈 히든 사이즈를 이제 어텐션 헤드로 나눴을 때 64의 배수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베딩 매트리스도 2의 거듭 제곱이나 64의 배수로 설정을 해주면은 굉장히 하드웨어 어웨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던 버튼은 엔비디아의 GPU에 특히 더 잘 자기들이 이제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GPU 텐서코어에 최적화해 갖고 가중치 책렬 크기는 64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의 타일에 맞게 양자화 했다고 하는데, 이 타일이라는 게 텐서코어 뭉치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하드웨어 설명을 잘 못하겠어 갖고, 아무튼 여기에 잘 맞게 양자화를 하는 방법은 이제 가중치행렬을 128 곱하기 256 사이즈의 블록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중치행렬을 128 곱하기 256 블록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의 개수가 그 GPU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데, RTX 4090, 그러니까 뒤에서 이 모델을 평가할 때 RTX 4090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RTX 4090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블록 개수가 12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128, 그러니까 그래서 가중치행렬을 이 128 곱하기 256 사이즈 블록으로 나누고, 이 블록의 개수가 이걸로 나누어 128개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또 한 부분, 이렇게 해갖고 이 특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이 모던 버튼은 두 가지 모델을, 베이스 모델과 라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22개 레이어, 그 다음에 149mm 파라미터, 그리고 768 히든 사이즈, 그 다음에 2304 제글루, 2304 제글루, 뭐 요렇게 해갖고 베이스 모델하고 라지 모델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갖고 딥네르의 추론수가 저하되는 걸 최대한 방어했다고 논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 방법인데요.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특히 강조했던 코드 데이터를 포함해 갖고 되게 다양한 주로 영어 데이터로 구성된 이족의 토큰에 대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의 조합은 그냥 뭐 일반적인 최신 조합에 따른다고만 나와 있어갖고, 뭐 어떤 비율로 조합을 했는지는 뭐 일단 논문만 갖고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크나이저 사용하는 것 대신에 BP라는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고, 이 BP라는 토크나이저를 사용한 이유는 그냥 이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수정해서 사용했는데,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스페셜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토큰을 그대로 사용을 해갖고 호환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버캡 사이즈는 5만으로 설정돼갖고, 이게 요 개수가 5368개라는 게 64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5368개 중에 83,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토크나 그 복캡을 만들었을 때 5368개가 뭐 못 됐는데, 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 비워놓는 언유스 토큰 있잖아요. 그거를
83개를 그냥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캡 사이즈도 64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퀀스 패킹은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그레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갖고 99% 이상의 시퀀스 패킹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게, 그 배치 사이즈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문장들이 다 들쑥날쑥하니까 똑같은 사이즈가 나올 수는 없지만, 이게 거의 99% 이상 시퀀스 패킹 효율성, 그러니까 거의 딱 메모리를 꽉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99% 정도 메모를 꽉 채워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전체, 그러니까 배치에 미니 배치를 만들 때 긴 문장부터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공간에 작은 문장을, 작은 문장 작은 문장을 이제 배치를 해갖고, 그래서 이 길이를 이제 메모리에 거의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미니 배치의 이 길이가 거의 메모리에 꽉 차도록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건데, 트레이닝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이고 이제 MLM 방식을 이용을 해갖고 학습을 했고, MLM 방식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장에서 몇몇 부분을 이제 마스킹한 다음에 그 부분을 맞추는 학습법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갖고 이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하고 문장 두 개를 주고 다음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NSP 학습이었는데, 이거는 버트 이후 연구들에서도 계속 뭐 큰 성능 향상 없이 그 오버헤드만 추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라고 해서 지금 MLM으로 방식으로만 학습을 하고 NSP 방식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버튼은 마스킹 비율을 15%로 했었는데 30%일 때 더 성능이 많이 향상된다라는 또 추가적인 연구들이 있어갖고 그것도 여기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너무 건조해서 물 한 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혹시 물 마시는 동안에 또 설명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이제 하나 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트레이닝 관련된 건 아니고 아까 네. 그 하드웨어 어웨어 설명하실 때 그냥 이거는 궁금했던 건데 그 RTX 4090 128개가 있어야 이 여기서 주장하는 추론 속도 향상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RTX 4090이라는 하드웨어는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128개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 가중치행렬을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 128개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가중치행렬 크기를 구성하면은
좀 더 메모리 그러니까 이 전체 코어를 전부 그 텐서 코어를 전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낭비되는 게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제가 하드웨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 128개보다 적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대로 가중책료를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하드웨어가 GPU가 다른 거면요? 다른 거거나 다른 게 아니라 네. 4090이 128개라는 게 아니라 4090이 갖고 있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수가 128개라는 거라고요? 네네네네네. 아, 아, 아.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게 RTX 4090이 아니라 다른 거여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수가 128개가 아니라 다른 거면은 제가 그걸 임의로 가중책렬해서 128을 제가 갖고 있는 그 GPU의 SM 수로 나눠서 바꿔서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네. 그렇죠. 아, 내가 사용하는 GPU에 맞춰 갖고 내가 이 가중치 행렬을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네, 마저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아담 W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거 기존 버트에서 아담 W를 사용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다팩터 스타일의 업데이트 클리핑을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한 어,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다팩터 스타일 업데이트 클리핑이라는 게 수식을 안 적어 놨네.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레디언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되는 크기가 너무 커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0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기울기 소실이나 폭발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줄여갖고 좀 더 학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업데이트 클리핑, 업데이트 클리핑의 방, 기존 방법들은 이제 1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1이 넘어가면은 그냥 1로 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아다팩터 스타일이 붙으면은 이제 타우 값을 조정을 해갖고 이게 그 업데이트 클리핑 임계치를 조정해 줄 수 있고 기존에는 그냥 1이었다면은 여기서는 타워 값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클리핑의 임계치를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갖고 특정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될 때 과도하게 이제 업데이트 돼 갖고 학습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옵티마이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스테이블 아담 W의 특징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담 옵티마이저는 그 2차 모멘트를 이제 각 뭐라고 해야 되지? 각 파라미터가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행렬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요거를 행렬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뭐 압축하는 효과를 나타내 갖고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라담 W를 사용을 해갖고 메모리 효율성도 증가시키고 학습 안정성도 같이 증가시켰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러닝레이트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스케줄러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닝레이트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똑같은 러닝레이트로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또 다시 점점 러닝레이트가 줄어 들어갔고, 이제 지금 처음에 웜업하는 효과를 갖고 오고 마지막에는 러닝레이트를 또 다시 줄여줌으로써 그 가장 낮은, 제가 가장 적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최적화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갖고 또 이제 이게 특징이 중간은 러닝레이트가 똑같이 계속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학습을 할 때도 어차피 중간 러닝레이트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끊었다가 다시 학습을 하더라도 이 러닝레이트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효과도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큰 모델일수록 과적값 방지하고 최적의 수렴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스케줄러도 있는데, 배치 사이즈도 똑같이 이제 어떤 웜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랜덤한 값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랜덤한 값을 처음에 굉장히 랜덤한 값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배치 사이즈를 크게 늘리는 거는 배치의 낭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배치로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큰 배치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자원의 낭비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랜덤인데 무조건 배치가 크면은 랜덤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사이즈도 이제 웜업을 해갖고 해주는 거고, 이 웜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500억 그러니까 라지 모델에서는 500억 토큰을 학습할 할 때마다 768 배치부터 4608 배치까지 비율 비율적으로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도 이렇게 스케줄러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웨이트, 아까 웨이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 엔비디아의 메가트론, 메가트론 있잖아요. 그 메가트론 학습된 가중치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그 메가트론도 처음에 어떤 그 처음에 학습 전이라도 그 가중치가 그냥 완전히 랜덤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분포를 갖고 있고, 그 분포를 갖고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는데, 그 학습되기 전에 그 어떤 그 일정한 분포를 갖고 있는 그 가중치를 가져와 갖고 그 모던버트의 베이스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모던버트 베이스를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메가트론의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져와서 모던버트의 베이스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 모델이 768 곱하기 768 사이즈의 가중치거든요. 근데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란 말이에요. 가중치가. 근데 이 사이즈의 가중치를 가져와서 요 사이즈에 넣으면은 이 남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남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어, 이제 1024 사이즈 정 가운데 768 곱하기 768 사이즈의 웨이트를 넣어요. 넣은 다음에 이 남은 둘레를 그냥 아무 숫자로나 채우는 게 아니라 이 1024 사이즈의 중앙에서 이렇게 이것들이 대칭이 되도록 어, 그걸 레버라운드라고 한다는데, 혹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값들을 배치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은 부분들을 블록으로 나눠갖고 이 블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레버라운드로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레버라운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요것도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그 베이스 모델에서 라지 모델로 넘어갈 때 레이어가 22개에서 28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거 22개, 28개 사이에 특정 간격으로 퉁퉁퉁퉁 이제, 그러니까 28개, 22개를 넣어야 되니까 어떤 비는 공간들이 생기잖아. 이 비는 공간들을 특정한 간격으로 남겨놓고 이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다른 레이어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껴 넣어갖고 이렇게 22개를 28개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라지 모델은 요렇게 해갖고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했더니 훨씬 더 빠르게 어, 학습이 진행됐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롱 컨텍스,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 모던버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롱 컨텍스트를 이제 8K의 컨텍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024 시퀀스의 1조 7천억 개 토큰을 이제 로터리 포지션 세타를 만으로 놓고 처음에 1단계 사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이티브 컨텍스트 길이를 처음에 1024에서 8192로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3000억 개의 토큰을 아까 그 16만 로터리 세타 16만으로, 그 다음에 이 다른 학습률을 안 좋아. 이게 다른 학습률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보통 5, 2 마이너스 5, 6이었나? 뭐 이렇게 학습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더 낮은 학습률로 더 오랫동안 이 긴 컨텍스트에 대해서 2단계 사전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8K 길이에서도 성능이 꽤 균형 잡혀서 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하고 훈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평가를 할 건데, 다운스트림은 자연어 이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문 텍스트 검색, 그 다음에 장문 텍스트 검색, 그리고 코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다운스트림을 진행을 했고, 일단 자연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따 결론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여기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모델이 디버타하고 그다음에 GT하고 모던버트 요 세 가지 모델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베이스 모델도 그렇고 라지 모델도 그렇고 이렇게 요 세 개의 성능 차이가 뭐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논문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 따르면은 지금 모던버트가 제일 뭐 성능이 잘 나왔다. 그리고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율적인 거는 확실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는데, 성능적인 차이에서는 과연 이 모던버트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가? 그건 또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밑에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이제 이 코비드 데이터에서 지금 모던버트가 이상하게 혼자 성능이 높거든요. 약간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벤치마크가 크게 뭐 되게 믿을만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뭐 그래 성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월등히 성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일단 성능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뭐 자연어 이해는 뭐 이 정도 성능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단문 텍스트 검색인데 IR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레그 같은 거를 저희가 할 때 IR이 조금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 텍스트 검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BEIR 벤치마크를 활용했고, 그러니까 BEIR 벤치마크라는, 그러니까 지금 단문에서는 BEIR 벤치마크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MLDR 벤치마크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B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문으로 된 이제 평가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MLDR 같은 경우에는 장문으로 된 이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MS 마르코 데이터를 사용해 갖고 일단 모든 기본 모델들을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앞에서 사전 학습을 할 때 저희가 MLM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NSP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면은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능 향상에 분명히 이제 도움을 주긴 하는데, 사전학습에서 지금 1단계 사전학습에서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고, 음, 여기서 이제 대조학습으로 저희가 미세 조정을 할 때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고, 대조학습을 미세 조정할 때 이제 대조학습을 저희가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뭐 되게 의미 없다,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전학습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여기서 이제 대조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쿼리가 있고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서가 있잖아요. 그
질문과 문서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단일 벡터에서는 DPR 방식을 가져와갖고 모델 학습하고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단문 텍스트 검색 보면 단일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중 벡터가 있잖아요. 이 단일 벡터하고 다중 벡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희가 버트 계산을 하면은, 이 버트로 이제 연산을 하면은 CLS 토큰에 이 만약에 차원이 768차원이라고 할 때 그 768차원 하나의 CLS 토큰에 이 우리가 입력한 문서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하나의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각 토큰들마다 768차원의 그 토큰 수 곱하기 768차원 개의 768차원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벡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1 곱하기, 그러니까 CLS 토큰 하나에 들어있는 1 곱하기 768차원의 그 벡터 값을 갖고 쿼리하고 패스 시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다중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큰 사이즈 곱하기 768차원 사이즈의 그 토큰 개수만큼의 그 벡터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쿼리 문장이 들어갔을 때도 쿼리의 토큰 수만큼의 벡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쿼리에 의해서 대조되는 문서의 토큰 수만큼의 벡터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수와 다수를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갖고 유사도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중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버트를 일본에서 좀 더 개량한 자코버트 2.5 버전 방식으로 모델 학습 및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BG3를 티처 모델로 해갖고 테일 다이버전스로 지식 증류를 해갖고 이 여기에 사용된 그 모던버트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그 쿼리와 문서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식이 맥스 시뮬레이션인데 그 요거는 기존에는 평균 민플링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민플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쿼리 토큰하고 쿼리 토큰마다 문서 토큰 전체를 이제 연산을 해갖고 그거의 평균을 갖다가 이제 또 다 더해서 또 그거의 평균을 나눠갖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평균으로 하다 보면은 문서 토큰과 쿼리 토큰의 전혀 크게 관계없는 문서 토큰의 값들이 그 평균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오염이 뭔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그래갖고 그냥 쿼리 토큰과 문서 토큰들을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값만 가져와갖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쿼리 토큰하고 문서 토큰을 이제 전부 다 비교를 해갖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들만 가져와서 그거를 평균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맥스 시밀러리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을 이용을 해갖고 유사도를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모던버트의 기초가 됐던 모자이크 버트
있고 그다음에 GT도 있고 모던버트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성능 차이를 뭐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라지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단문 검색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장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벡터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MS MS 마르코로 사전학습을 한 거는 똑같은데요. 이걸로 사전학습을 똑같은데 그다음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는 이 장문 커넥트에 대한 미세 조정이 없었어요.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문 컨텍스트 조정 미세 조정 없이 평가를 한 거고 이거는 장문 컨텍스트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한 건데 이렇게 미세 조정하지 않았던 모델에서 다른 모델보다 크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단일 벡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왜 이러지? 어, 뭐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왔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해갖고, 그러니까 스택 오프로우 그 QA 데이터가 조금 긴 길이에 코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된 이제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학습을 시켜갖고, 음, 장문의 코드 데이터에서 좀 이렇게 크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성능은 뭐 그냥 원래 기존에 없던 코드 데이터를 활용했으니까 코드의 성능이 잘 나왔다. 그리고 장문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가 발전을 시켰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즉 메모리 효율성하고 속도를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메모리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를 높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메모리 효율성을 높게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보면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높은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게 초당 토큰 수거든요. 그래서 초당 토큰 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 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설명은 이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논문 자체 길이가 길지 않은데,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이 논문은 조금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다. 이게 발표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